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국 얘기를 좀 드릴 텐데 헤드라인 주십시오. 헤드라인이 금융권 일제히 연체 급증, 금리 내리는데 왜 일어나? 금리가 이제 뭐 피크아웃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체율은 후행해서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프로한테 내가 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연체율 이게 뭡니까? 연체율. 연체율? 연체는 언제까지 기간? 대출 받았는데 네. 대출 받으면 매월 뭐 정한 날짜마다 네, 내야 될 네. 거 아니에요. 원리금. 원리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는 거를 이제 연체라고 하고 네. 전체 대출에서 그 연체되고 있는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체율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어 설명을 하나 더 드릴 게 은행권의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이하. 고정 이하 여신. 예.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은행권에서 보면 뭐 요주의 뭐 이렇게 하다가 고정 이하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3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그 대출 이거는 실질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른바 NPL 그죠? 예, 부실 채권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고정 이하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연체라고 하고 3개월을 기준으로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차트를 하나 좀 볼까요? 두 가지 차트가 나올 텐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추인데 보시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예, 저게 2023년 3월 말까지 딱 보시면 5.1%입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제가 뭐라 그랬죠?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물론 은행에서 야 이건 절대 못 갚어. 못 받아 이런 건 아니지만 못 받을 각오를 한 충당금 쌓는 네, 거죠. 충당금 쌓은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5.1%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저게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IMF 때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고 저게 2016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차트를 하나 보십시오. 아까 그 저축은행은 5.1%인데 저희 5대 시중은행 0.3%입니다. 근데 저건 뭐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도 그렇게 높은 연체율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들은 연체를 할 만한 사람들한테 돈을 잘 안 빌려준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 저게 0.15 수준이었는데 0.3%대까지 올라가는 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2배가 저게. 됐다는 거죠. 네, 2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라면 이제부터 은행원의 입장, 은행의 본부장, 뭐 부행장, 은행장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지점장들한테 야 대출 좀 조심해서 해. 당신네 지금 지점에 고정이하가 좀 늘었어, 요주의 늘었어. 이런 얘기를 회의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점장님은 회의 딱 갔다 와가지고 요즘 줌으로도 하지만 그 영업하는 뭐 차장님이나 부지점장한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본사에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면 창구에 이제 대출 상담하러 온 분들에게 굉장히 경직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은행이 같이 그러는 거라죠. 왜냐하면 저 고정이하라든지 연체율이 어떤 은행은 현격히 낮고 어떤 은행은 현격히 높고 그러지 않거든요. 대체로 비슷해요. 시중은행들은 네. 은행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연체율이 그러면 뭐 5월까지만 좀 높아지고 6월부터는 내려갈 거냐?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올랐고 뭐 구인난이라는 얘기했지만 갑자기 썰렁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구인난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특정한 업종에 있지만 뭐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IT 쪽의 인력이 엄청난 분기였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잡 마켓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에 이제 순응하면서 조금 쿨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임금 상승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좀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용이 돼 있다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훨씬 더 소비를 줄이거나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빵꾸 나서 연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예전에 뭐 부주의하게 연체를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돈이 없어서 연체를 한 번 하기가 어렵죠.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마음에 끈을 놓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근데 특별히 지금 저축은행의 5.1%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실 개인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담보대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빵꾸가 나면서 이게 급속도로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쵸. 리테일 쪽에 어떤 그 부실 대출의 비율이 이렇게 급하게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PF 같은 큰 여신의 부실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서민경제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카드 연체율 이것도 올라갑니다. 업계 1위죠. 신한카드 연체율이 지난 1분기에 1.37이었는데 이게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2019년도 19라는 거는 19년 3분기. 코로나 이전이죠. 예. 그래서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주요 카드사 연체율이 일제 1%를 넘어서면서 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 카드,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개인,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P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실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좋아지려면 경기가 좋아지면 돼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은행들이 태도를 바꿔서 더 대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해결이 되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뉴스 3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기의 바로미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수출. 수출이 잘 되면 고용에 바로 영향을 주고 또 임금에 영향을 주는데 수출에 저렇게 부진함이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작년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물경 1,019조 8천억 원이거든요. 어이구. 이게 2019년 4월 말보다 무려 334조가 는 거예요. 와, 3년 만에. 자영업자. 네, 자영업자 대출이 사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게 혼재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 기간에 계속 유예해주면서 갖고 오던 건데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금융권 은행에서도 이걸 계속 유예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결정하십시오 해야 될 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률이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그 부분에서 분양이 계속 정체가 된다 안 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PF 대출 플러스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신용자들에 대한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동시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딜레마예요.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저신용자들이 이거 대출을 안 해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쵸.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또 부실률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권역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크들 있잖아요. 여기도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거기도 한 2배 올랐다는 거죠. 2배 올랐죠. 2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연체율은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고정이하가 된다는 건 주식시장의 저변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더해서 비투를 또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 주변의 환경은 물론 이제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했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걱정스러운 징후와 사인들이
이런 부실률이라든지 연체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뉴스3 권순혜 팀장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